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교감신경 항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 항진이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했더니 부교감신경 항진이 되게 높게 나온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자율신경 치료인 교감신경 항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부교감신경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율신경 기능 검사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했는데 부교감신경 항진이 나왔을 때 정말 내 몸은 부교감신경 항진 상태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교감신경 항진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검사에서 부교감신경 항진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정상이거나 때로는 교감신경 항진이 이 검사 결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너무 맹신하거나 결과만을 가지고 나의 자율신경 상태를 예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존하는 기계들에서 그런 자율신경의 기능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하나가 있고요. 개발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사용하던 그 기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도라든지 이 정밀도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율신경의 기능이라는 것은 시소처럼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교감, 부교감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촬영한 걸 가지고 내 상태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은 목 디스크나 뇌 종양이 있거나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MRI를 오늘 찍고 내일 찍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루 사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출혈이나 혈관 질환은 큰 변화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MRI에서 보여지는 병변들은 오늘 검사하고 내일 검사에도 거의 비슷하지만 자율신경 검사는 오늘 하고 내일 해도 다 다르게 나오고, 오늘 중에서도 지금 하고 1시간 뒤에 하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하루 중에서도 내 몸은 교감이 항진이 됐다, 부교감이 항진이 됐다가 밸런스가 맞았다가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 나가기 때문에 나의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 시점에 검사를 했을 때 교감이 항진이라면 내 몸은 지금 긴장 상태고 교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나는 교감신경이 항진인 환자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 기능검사 무조건 믿지 마세요 라는 영상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타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환자분들 중에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다음 진료 시에 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치료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 기능 검사만을 가지고 나의 자율신경 상태를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조를 하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교감신경 항진인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증상들은 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교감신경 항진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내 몸은 어느 순간 이 부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번아웃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긴장되고 예민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증상을 주로 하는 이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내 몸은 너무 오랜 기간 이 긴장 상태 후에는 번아웃이 되면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부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교감신경 항진이다 라고 나왔을 때 이게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되다가 온 번아웃으로 인한 부교감신경 항진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실제로 부교감신경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부교감 항진인지 구별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부교감 신경 항진도 치료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치료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병원 나름의 치료 노하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교감 신경 항진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